그저 길에서 잠깐 마주친 낯선 여인이었는데 일주일 뒤 그의 집 앞엔 회장님 차량이 줄을 섰다지요. 우연히 인연이 되는 순간, 그리고 늦은 따뜻함의 기적. 지금부터 황혼의 라디오 천천히 들어주세요.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정수, 올해 72. 요즘은 이름보다 할아버지가 더 익숙하지. 누가 불러도 고개가 절로 돌아가니까. 아침엔 일찍 일어나 조용히 마당 쓸고 주전자에 물 올리고 그 물 끓는 소리 들으며 하루를 연다. 시계 초침이 또각거릴 때마다 내 안에서도 무언가 조금씩 식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예전엔 새벽이면 출근 준비하느라 분주했었는데 이젠 나갈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으니 시간이 나를 기다리는 기분이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그날도 그랬다. 별다를 것 없는 하루. 장 봐야지. 된장 다 떨어졌으니까. 마트까지 걸어가려면 한참인데 걷는 게 싫지 않다. 사람 구경이라도 되니까. 버스를 탈까 하다가 그냥 걷기로 했다.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가을 햇살이 나무 사이로 부서진다. 낙엽이 한 장 내 옆을 따라 걷는 듯 굴러간다. 그런데 저 앞에서 여자가 하나 비닐봉지를 들고 허둥대고 있었다. 손에 쥔 봉지 손잡이가 끊어졌는지 한 손으론 품에 껴안고 한 손으론 바닥에 굴러가는 귤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귤 하나, 둘. 마치 도망가는 햇살처럼 구르더라. 내가 무심코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발끝으로 살짝 멈춰 세웠다. 그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낯선 눈빛이 마주쳤다. 피곤해 보이는데 참 단정한 얼굴이었다. 괜찮으세요? 내가 묻자 그녀는 헛웃음을 지었다. 아, 내 봉지가 터져버려서요. 죄송해요. 앞을 못 봐서. 손이 떨리던 그 여인의 손끝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젊은데 어쩐지 외로워 보였어. 살짝 주름진 미간, 무언가를 참아내는 사람의 표정이랄까. 나는 주머니를 뒤적였다. 지갑을 열면 괜히 부담스러울까봐 그냥 바지 주머니 속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구겨진 10,000원, 허름한 손끝에서 나와 그녀의 손바닥 위에 올려졌다. 이걸로 세 봉지라도 사요. 그녀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더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눈가가 약간 흔들렸다. 나는 그저 웃었다. 괜찮아요. 나한테 그거 점심 한 끼 값도 안 돼요. 그리고 그냥 걸었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더라. 뒤돌아볼까 하다가 그냥 말았다. 괜히 그런 게 쑥스러워서. 집에 돌아와선 괜히 그 여자가 생각났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누굴 도와도 의심받는 세상이잖나. 괜히 오지랖 부린 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다. 작은 일인데 그게 하루 종일 내 가슴을 데워줬다. 밤이 깊어질 무렵 문득 아들 생각이 났다. 서울에서 산다고 들은 지도 오래됐다.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며느리 얼굴은 아직도 모른다. 그놈은 언제나 바빴다. 아버지, 나중에 그 말만 남기고. 나는 오래된 액자를 바라봤다. 아들 녀석의 군대 시절 사진. 빨간 명찰 달고 웃던 그때의 얼굴이 아직도 선하다. 그땐 그렇게 다정하더니 이제는 전화 한 통 받기 힘들구나.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창문 밖 가로등이 희미하게 마당에 그림자를 그렸다. 그리고 그 그림자 위에 낮에 마주친 그 여자의 얼굴이 겹쳐졌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을까? 10,000원 한 장 건넸을 뿐인데. 참 이상한 일이지. 그게 그녀가 며느리였을 줄 그땐 꿈에도 몰랐지.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눈을 떴다. 나이가 들면 잠이 짧아진다더니 정말 그렇더라.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인데 눈이 저절로 떠진다. 누워 있어도 다시 잠이 오질 않으니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로 나간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그 느낌이 좋다. 이젠 그런 사소한 감각에도 마음이 간다. 젊었을 땐 몰랐는데 이제는 살아있다는 게 그저 숨을 쉬는 일이라는 걸 안다. 주전자를 올리고 찬물을 끓이면서 나는 며칠 전 그 여자를 떠올렸다. 그녀가 내 앞에서 어색하게 웃던 얼굴이 이상하게 잊히질 않았다. 요즘은 사람도 인연도 참 묘하지. 단 하루 스쳐도 마음에 남을 때가 있으니 나는 그날의 골목을 자주 떠올렸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좋았고 귤 하나가 내 발끝에서 멈춰 서던 그 순간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했다. 누군가 내 인생의 아주 짧은 장면을 특별하게 편집해 남겨놓은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그 골목 근처를 자꾸 걷게 됐다. 볼 일도 없는데 괜히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다. 혹시라도 또 마주치지 않을까 싶어서. 사람 참 우습지. 그냥 10,000원 한 장 건네고 끝난 인연인데 그 얼굴이 자꾸 생각나. 그녀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귓가에 남았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 말 속엔 이상한 떨림이 있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 나는 며칠째 혼잣말을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참 힘들겠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지쳐버릴 법하지. 아침밥을 먹고 시장 쪽으로 산책을 나갔다. 요즘은 시장 구경이 낙이다. 단골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날 보면 늘 웃는다. 아이고, 정수 어르신, 또 오셨어요? 오늘은 뭘 사시게요? 그냥 구경이요. 김치 냄새 맡으러 왔지요. 서로 웃었다. 말 한마디, 웃음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나이다. 그런데 그날은 시장 사람들 말이 좀 달랐다. 아니, 요즘 그 골목으로 차가 자주 들어오더라고요. 큰 차들이 말이에요. 검은색, 번호판도 이상하게 반짝거려.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쪽이 묘했다. 그 골목이라니. 바로 그 여자를 만난 그 길이다. 그날 저녁 집 앞에서 이상한 엔진 소리가 났다. 드르륵 하고 차들이 서는 소리. 이 동네는 오래된 주택가라 이런 고급차가 올 일이 없다. 창문으로 살짝 내다봤다. 검은 세단 몇 대가 줄지어 섰다. 사람들이 내리는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다. 남자들이 정장을 입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무슨 일이지? 장례식도 아닌데. 나는 괜히 숨을 죽였다. 노인네 마음이라는 게 이상하게도 조심스러워진다. 잠시 후 그 차들 중 한 대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낯익은 얼굴이 내렸다. 그날 골목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었다. 같은 얼굴, 같은 눈빛. 하지만 이번엔 전혀 다른 옷차림이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그녀는 누가 봐도 평범한 동네 사람이 아니었다. 차문이 열리자 운전석에 있던 남자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회장님? 나는 창가에 손을 올리고 그 광경을 바라봤다. 그녀는 내 집 쪽을 천천히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나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닿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녀가 아주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반가움, 놀람, 그리고 고마움. 나는 얼른 창문에서 몸을 뺐다. 설마 나를 보러 온 건 아니겠지. 그녀는 내 집 앞에서 멈췄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손을 들어 잠시 기다려요. 라고 했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마루로 걸어 나왔다. 누가 찾아올 리 없는 집이었는데 문 밖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다. 노크 소리가 났다. 똑똑. 나는 망설였다.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왠지 모를 예감이 있었다. 이건 평범한 방문이 아니다. 문을 열자 그 여인이 서 있었다. 햇빛이 그녀의 어깨 위로 흘러내리며 그림자를 길게 만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날 기억하시죠?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그날과 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어딘가 더 깊었다. 그날 10,000원 주셨던 그분 맞으시죠?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때 그 봉지 터진 아가씨? 그래, 기억나지. 그때 많이 당황했지.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때 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10,000원이 제겐 세상에서 제일 큰 위로였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0,000원 한 장이 그렇게 큰 의미였다고? 그저 작은 호의였는데.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사실 저 그날 병원에서 어머니를 잃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정신없이 걷다가 봉지가 터진 거였어요.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나는 그때야 깨달았다. 그녀의 미소 속 슬픔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날 아무도 제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는데 어르신이 건네준 그 한마디가, 그 한 장의 10,000원이 제겐 사람 냄새 같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목이 뻣뻣하게 굳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건 그날의 10,000원이에요. 다시 돌려드리려고요. 나는 손을 내저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내 마음이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받아주세요. 저한테 그건 빚이니까요.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손을 뻗지 못했다.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먹먹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아버님 댁에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버님 댁이라니?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속엔 담담한 결심이 있었다. 저 어르신의 아들, 이도현 씨의 아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그녀가 저 어르신 아드님 이도현 씨의 아내예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귀로는 그 말을 들었지만 머리는 그 뜻을 이해하기까지 오래 걸렸다. 도연이의 아내? 그럼 그날 10,000원 건넨 그 여자가 내 며느리였단 말인가? 내 입에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미안함과 따뜻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얼떨결에 말했다. 그럼 그날 그 골목에서 내가 본 게 자네였단 말인가?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어르신. 그날 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봐주셔서 고마웠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범한 사람으로 봐줘서 고맙다니. 그녀가 지금 어떤 세상 속에 사는지를 그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나는 괜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말끝을 흐렸다. 그래도 그때 괜히 그랬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괜히 10,000원 같은 거 안 건네는 건데. 그녀가 작게 웃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누군가 제게 그냥 사람으로 대해준 게 그날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렸다.
나는 눈을 피했다. 왜인지 모르게 내 손이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계속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리고 이도현 씨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버지 요즘 혼자 지내신다고요. 나는 그제야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도연이 녀석 결혼했다는 소식만 전하고는 얼굴을 안 비추더니 며느리를 먼저 보내는구나. 그놈은 잘 지내나?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일하느라 바쁘지만 늘 아버님 걱정해요. 시간이 되면 꼭 내려가자고 늘 말했어요. 나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무너졌다. 마음 한쪽이 시렸다. 그녀가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낯설고 아픈지 모르겠다. 나는 괜히 목 뒤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면 놀라지. 이 늙은이 집에 무슨 볼일이 있다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볼일이라기보다 마음이 불편해서요. 그날 그 10,000원 덕분에 하루를 버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제 아버님이셨다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말끝을 맺으며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었다. 하지만 이번엔 돈이 아니라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병원 로고가 찍힌 건강검진 예약서였다. 요즘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아버님이 예전에 다니시던 직장에서 아직 복지 혜택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대신 알아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깊었다. 그 속엔 보살핌과 애틋함이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 카드를 내려다봤다. 이런 걸 왜 자네가 챙겨?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10,000원이 제겐 큰 위로였어요. 이건 제 방식에 감사해요. 나는 대답 대신 창문 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검은 세단들이 햇살에 반짝였다. 평생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이었지. 나는 그저 작은 집에 사는 늙은 노인일 뿐인데 이렇게 갑자기 회장님 댁 며느리가 내 앞에 서 있다니. 세상은 참 알 수가 없다. 그녀가 돌아간 뒤 나는 한참 동안 마루에 앉아 있었다. 방 안엔 조용히 먼지가 떠다녔다. 바람이 스치자 커튼이 흔들렸고 그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들어왔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내 손등을 보았다. 주름이 깊게 파이고 검버섯이 옅게 번져 있었다. 그 손으로 나는 평생 일했고 가족을 지켰고 이제는 아무도 잡을 수 없는 손이 되어 있었다. 며느리였구나. 그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숨고 싶어졌다. 내가 너무 초라해 보였다. 그녀가 내 아들 곁에서 좋은 세상 속을 살고 있다면 나는 그 그림자에도 닿지 못할 것 같았다. 그날 괜히 나섰나. 괜히 10,000원 따위 건네서 이 늙은이가 체면만 구긴 건 아닌가. 내 속에서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였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마음보다 도움을 받게 된 기분이 더 크게 밀려왔다. 밤이 찾아오자 그녀가 돌아가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문 앞에서 인사하던 모습, 감사합니다라고 미소 짓던 얼굴. 그 표정이 어쩐지 슬펐다. 그녀도 나처럼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사람이겠지. 나는 방 한켠에 놓인 오래된 액자를 바라봤다. 젊은 날의 내 아내와 도연이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사진 속 웃음이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졌다. 당신 들었어? 우리 아들 장가 갔대. 며느리가 참 반듯하대. 근데 나는 그 며느리 얼굴을 모르고 살았어. 나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마치 괜찮아요. 다 인연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세월이 이렇게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구나. 그녀가 남기고 간 봉투를 다시 꺼냈다. 그 안엔 손편지 한 장이 있었다. 아버님,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손길이 때론 낯선 사람의 손끝에서 온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날 건네주신 10,000원, 그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저도 담고 싶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살짝 들어왔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가로등 밑에 흔들리는 그림자. 모든 게 조용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요 속에서 누군가 내 곁에 있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저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자네가 우리 집 며느리라면 이 늙은이도 참 복이 많지.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마음 한쪽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숨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다. 부끄럽고 그리워서, 그리고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며느리가 떠난 그날 이후 나는 며칠을 멍하게 보냈다. 마당의 낙엽은 쌓여만 갔고 밥솥엔 하루가 지난 밥이 굳어 있었다. 그녀가 다녀간 뒤로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조용한데 이상하게 그 조용함 속에 사람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녀가 두고 간 건강검진 예약서, 그리고 편지 한 장. 나는 그걸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다. 차마 치울 수가 없었다. 하루는 종일 앉아 있다가 문득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다.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그냥 바람을 좀 쐬고 싶었다. 집 앞 골목을 나서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차가 한 대 서 있었다. 검은색 중형 세단. 조용히 다가와 내 앞에 멈췄다. 차문이 열리더니 내 아들 도연이가 내렸다. 양복을 입은 모습, 단정하게 빗은 머리, 예전엔 철없던 얼굴이었는데 이젠 제법 사람 냄새가 났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오랜 세월 묵혀둔 감정이 터져나올 뻔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웬일이냐, 내가 이렇게 불쑥 와서. 그 녀석은 머쓱하게 웃었다. 며칠 전에 은주가 다녀갔다고 들었어요. 은주. 그녀의 이름을 이렇게 들으니 이제야 실감이 났다. 그날 골목길에서 만났던 여인이 내 며느리 은주였다니. 나는 괜히 눈을 피했다. 그래, 잘 있더냐. 며칠 전에 와서 나한테 참 좋은 말을 하더라.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주가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를 뵙고 나서 마음이 좀 풀렸대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내가 괜한 짓 한 건 아닌 모양이구나. 내가 중얼거리자 도연이는 웃었다. 아니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날 은주가 병원에서 어머니 장례 치르고 돌아오던 길이었거든요. 정신없이 걷다가 어르신께 10,000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이 천천히 불었다. 나무 끝에 매달린 마지막 낙엽이 흔들렸다.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 몰랐다.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이었을 줄이야. 도연이가 내 옆에 다가와 섰다. 아버지, 그날 은주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 덕분에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네요. 나는 괜히 손을 흔들었다. 에이, 무슨 그런 큰일처럼 말하냐. 그냥 내 나이쯤 되면 누가 울고 있으면 손이라도 내밀게 되지. 도연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어릴 때 나한테 용돈 달라며 웃던 그 미소와 닮아 있었다. 아버지, 은주가 그러더라고요. 그날의 10,000원은 인생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였어요. 라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생 돈이라는 건 먹고 사는 수단이라 여겼는데 그날의 10,000원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린 거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이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저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정신없이 바쁜 때도 있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 한마디가 참 고마웠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도연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낡은 신발장, 오래된 액자, 모든 게 그대로였다. 그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한 액자를 들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내 아내와 어린 도연이의 사진이 있었다. 아직 이걸 가지고 계셨네요.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있어야 내가 하루라도 버티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숨결이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다. 아버지, 그가 내 쪽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은주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혼자 계신 게 마음에 걸린다고요. 그래서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묻던데요.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됐다. 내가 거기서 어찌 몸을 펴고 살겠냐.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나는 여기서 조용히 살면 돼. 도연이는 웃었다. 은주가 그럴 줄 알았대요. 그래서 대신 이걸 맡기고 가래요.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따뜻한 목도리 하나와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아버님, 올해 겨울엔 이 목도리로 꼭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가끔은 저희 집에도 와주세요. 나는 그 목도리를 손에 쥐었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의 체온이 남은 듯했다. 은주가 손수 짠 거래요. 도연이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자 괜히 눈을 돌렸다. 목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다. 참, 그 녀석 착하구나. 그런 며느리를 얻었으니 너는 복 받았다. 도연이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희가 복이죠. 그날 아버지 덕분에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괜히 창문 밖을 바라봤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 장면이 꼭 세월이 흩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래, 사람 일은 참 모르겠다. 그때 내가 그 골목을 안 걸었으면, 그녀를 안 봤으면 이런 날도 없었겠지.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죠.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는 건지도 몰라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 그날 건넨 10,000원은 사람의 마음을 확인시켜 준 거였지.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도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를 토닥였다. 아버지, 이제 자주 올게요. 이번엔 약속 지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자주 안 와도 돼. 그 대신 마음만은 늘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날 저녁 도연이와 나는 오래된 전기난로 앞에 나란히 앉았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서로의 말보다 침묵이 더 따뜻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지만 그날만큼은 느리게 흘러갔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서툴러도 괜찮다. 늦게라도 이렇게 다시 만나면 되는 거지.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낙엽 사이로 빛이 스며들고 그 속에서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조금은 괜찮아졌다. 며칠이 흘렀다. 아들과 함께 보낸 하루가 꿈처럼 지나가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요가 외롭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침마다 문을 열어 햇살을 맞이하는 습관이 생겼다. 찬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고 그 속에서 미묘하게 따뜻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다녀간 집처럼. 은주의 목도리가 내 옆에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그 부드러움이 세월의 거친 내 손에 닿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나는 괜히 혼잣말을 했다. 이게 사람 냄새구나. 참 오랜만이네. 이런 느낌.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루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길게 들이우고 먼지 입자가 그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문 앞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또 택배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저예요. 그녀였다. 은주가 다시 찾아왔다. 나는 순간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버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 대신 오늘은 단정한 코트에 밝은 스카프를 둘렀다. 얼굴빛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이렇게 또 와도 되나 바쁠 텐데. 내가 말하자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바쁜데요. 이상하게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그 말 한마디가 이 낡은 집을 집답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아버님, 이거요. 이게 뭔가 그날 10,000원으로 사드리려고 했던 귤이에요. 근데 이번엔 좀 많이 샀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날 발끝으로 멈춰 세웠던 그 귤. 기억의 장면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햇살 속에서 구르던 작은 귤 하나, 그걸 주워주던 그녀의 떨리는 손. 그녀가 웃으며 봉투를 열었다. 귤 몇 알을 꺼내 내 앞에 올려놓았다. 그날 이후 귤을 보면 꼭 아버님 생각이 나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귤 하나를 손에 들었다. 껍질을 천천히 벗겼다. 주황색 향이 공기 속으로 퍼졌다. 참 신기하지. 그날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이 귤 냄새도 못 맡았을 텐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한테는 겨울이었어요. 모든 게 차갑고 어두웠는데 아버님이 내민 손이 봄 같았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 내 손끝의 온도가 누군가에게 봄이 될 줄이야. 나도 몰랐어. 그날 그 10,000원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돈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날 받은 건 마음이었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아버님, 저희 이번에 집 근처로 이사 가요. 아버님 계신 데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그래, 어쩌다 그렇게 됐어? 도연 씨가 그랬어요. 아버지를 가끔이라도 보러 가야 마음이 편하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웃었다. 그럼 이제 나도 가끔 귤 좀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그녀가 웃었다. 그럼요. 이번엔 제가 10,000원 내고 아버님은 웃음으로 거슬러 주세요. 그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졌다.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 그 모든 것들이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기억해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은주야, 그날 내가 준 10,000원은 사실 내 위안이기도 했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위로하는 일이더라. 그날 나는 나 자신이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 느꼈거든.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버님은 지금도 충분히 그런 분이에요. 저희 가족에게 그리고 제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서지며 마루바닥 위에 금빛 무늬를 그렸다. 나는 그 빛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빛 속에서 아내가 웃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게 바로 그날의 불빛이구나.
내가 중얼거리자 그녀가 물었다. 불빛이요? 그래. 그날 골목길에 들던 햇살, 그게 아직 내 마음속에서 꺼지질 않았어. 오늘 보니 다시 켜진 것 같네. 그녀는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불빛, 앞으로도 제가 꺼뜨리지 않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귤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그리고 문득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 이번 주에 가족사진 찍어요. 함께 찍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거길 왜 가? 아버님도 가족이잖아요. 그녀의 말에 내 안에서 뭔가 울컥하고 올라왔다. 가슴 한복판이 따뜻하게 타올랐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 가야지. 이번엔 빠지지 않을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그럼 그날 뵐게요.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여전히 귤 향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살아있다는 냄새구나. 햇살이 천천히 기울어가고 그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따뜻함이란 걸 느꼈다. 세상이 나를 잊어도 누군가는 내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의 10,000원은 결국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준 기억의 불빛이 되었던 것이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 햇살은 부드럽고 공기엔 약간의 찬기가 섞여 있었다. 은주가 말했던 가족사진 촬영 날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낡은 셔츠 깃을 만지작거렸다. 셔츠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고 옷깃에 살짝 풀냄새가 남아 있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냐? 혼잣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단추를 채웠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희끗한 머리, 깊게 파인 주름, 그 안에서 오랜 세월의 그림자가 비쳤다. 나는 작게 웃었다. 그래도 괜찮다. 오늘은 웃는 날이지. 버스를 타고 사진관 근처로 갔다. 사진관 간판은 오래됐지만 문 앞엔 새 화분이 놓여 있었다. 문을 열자 은주와 도연이가 안쪽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님, 은주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환했고 그 미소가 이 공간 전체를 밝히는 것 같았다. 도연이도 다가와 내 코트를 받았다. 아버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나는 그저 웃었다. 고생은 무슨. 그냥 버스 타고 오면 되지. 사진사는 나이를 먹은 중년 남자였다. 아이고, 오랜만에 보기 좋은 가족이네요. 아버님, 가운데 앉으시죠. 나는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다. 왠지 모르게 어깨가 굳었다. 은주가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아버님,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가족사진이에요. 그 말에 나는 조금 미소를 지었다. 가족사진. 언제부턴가 내 삶에서 잊혀진 단어였다. 도연이는 내 오른쪽에, 은주는 왼쪽에 앉았다. 사진사는 카메라를 들고 말했다. 자, 웃으세요. 세 분 다 보세요. 찰칵. 순간 플래시가 터졌다. 하얀 빛이 눈앞을 가리고 그 안에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늘 카메라 앞에서 수줍게 웃었다. 내 옆에서 아이를 꼭 안고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 그리고 저 여인 우리 며느리래. 마음속으로 그렇게 속삭였다. 사진사는 카메라를 내리고 말했다. 좋아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한 컷만 더 찍겠습니다. 이번엔 서로 바라보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주를 봤다. 그녀도 나를 바라봤다. 우리의 시선이 닿는 순간 그날의 골목길이 다시 떠올랐다. 햇살, 귤, 그리고 10,000원 한 장. 찰칵. 두 번째 셔터 소리가 들렸을 때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사진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기와 사연이 담겼다.
촬영이 끝난 뒤 사진사는 인화된 샘플을 내주었다. 사진 속의 우리는 생각보다 꽤 잘 웃고 있었다. 서로의 어색함을 가리고 진심이 묻어나는 웃음이었다. 은주가 사진을 손에 쥐며 말했다. 아버님, 이 사진 저희 집에도 한 장 걸어둘게요. 나는 웃었다. 그래. 대신 나도 한 장 가져가야겠구나.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물론이죠. 이번엔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인합이에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세월의 상처와 미안함, 그리고 회복이 모두 함께 섞여 있었다. 사진관을 나서니 햇살이 따뜻했다. 은주가 내 팔을 살짝 잡았다. 아버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사진 찍었으니 밥은 먹어야지. 식당으로 가는 길, 도연이는 내 옆에서 천천히 걸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긴. 그냥 웃은 거지 뭐. 아니요, 그 웃음이요. 그게 제일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바람이 살짝 불었다. 햇살이 내 어깨 위에 머물렀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진 한 장이, 이 하루가 앞으로 내 삶의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거라는 걸. 식당에 도착하니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났다. 은주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문을 했다. 아버님, 매운 거 괜찮으시죠? 그럼 이 나이에 그 정도는 먹어야지. 도연이가 숟가락을 놓으며 웃었다. 아버지, 우리 가족 사진 매년 찍을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 사진이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지.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창가엔 햇빛이 내려앉았다. 그 빛이 세 사람의 얼굴 위에 고루 번졌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 같구나.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단어, 함께라는 말이 마음속에 천천히 자리 잡았다. 식당 문 밖으로 나올 때 은주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오래 남았다. 아버님, 오늘 찍은 사진 평생 간직할게요. 나는 작게 대답했다. 그래. 그 사진 속엔 우리가 서로를 다시 만난 시간이 들어있으니까. 햇살이 세 사람의 뒤를 비췄다. 길 위에 세 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가 천천히 하나로 겹쳐졌다. 며칠이 흘렀다.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은 벌써 액자에 담겨 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세 사람의 얼굴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웃고 있었고 따뜻했고 그 안엔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가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본다. 눈을 뜨면 먼저 그 얼굴들을 바라본다. 은주의 미소는 여전히 다정했고 도연이의 눈빛엔 오래된 미안함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찌릿하게 아려왔다. 이제야 가족이 된 기분이었고 너무 늦게 웃은 게 미안했다. 그날 이후로 은주는 자주 연락을 했다. 아버님, 귤 좀 가져다 드릴게요. 이번엔 저희가 김치 담갔어요. 그런 전화들이 일주일에도 2-3번씩 왔다. 문득 벨이 울릴 때마다 내 마음은 묘하게 들떴다. 그녀가 처음 내게 건넸던 말이 생각났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이 이제는 괜찮으시죠, 아버님? 으로 바뀌었다. 세상엔 이런 변화들이 있다. 말 한마디가 인연을 바꾸고 그 인연이 사람의 생을 바꾼다. 그날 오후에도 은주가 전화를 했다. 아버님,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왜 또 사진 찍게? 아니요. 이번엔 조금 다르게요. 아버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보여줄게. 네. 오시기만 하면 돼요. 장소는 제가 데리러 갈게요. 그녀의 말투가 묘하게 밝았다. 나는 궁금했다. 무슨 일일까? 그녀의 말투에는 어디선가 준비된 기쁨이 숨어 있었다. 금요일이 되었다. 아침부터 마음이 어수선했다. 괜히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다. 오늘은 꼭 깔끔하게 보이고 싶었다. 낡은 코트를 꺼내어 솔로 털었다. 지난 겨울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문 앞에 서서 신발을 신는데 멀리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여기요. 회색 SUV가 골목으로 들어왔다. 창문 너머로 은주가 손을 흔들었다. 그녀 옆엔 도연이도 타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다. 차 안에서 도연이가 물었다. 아버지, 긴장되시죠? 뭐가 긴장되겠냐? 그냥 니들 얼굴 보는 게 좋은 거지. 은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대체 뭐가 그리 특별하길래? 가보시면 알아요. 차는 천천히 언덕을 올랐다. 창밖으로 벚나무 가지가 지나가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였다. 그 빛이 차창에 부딪혀 얼굴 위로 흘렀다. 30분쯤 지나자 차는 멈췄다. 내려보니 앞에는 작은 건물이 서 있었다. 입구 간판엔 한빛 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내 발이 굳었다. 은주야, 이게 뭐냐? 그녀가 조심스럽게 내 팔을 잡았다. 아버님, 놀라지 마세요. 여기 어머님 사진전이에요. 사진전? 나는 고개를 들었다. 건물 입구 유리문 안쪽에 한정숙 추모 사진전 기억의 불빛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숙 내 아내의 이름이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그녀. 그 이름을 이렇게 또렷이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은주가 천천히 말했다. 어머님 유품 정리하다가 옛날 사진 몇 장이 나왔어요. 아버님 젊은 시절 어머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요. 도연 씨가 보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그냥 버릴 수 없다고. 나는 손끝이 떨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은주는 문을 열며 말했다. 아버님, 오늘 그 사진들 전시회예요. 아버님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나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건물 안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흰 벽 위엔 낡은 필름 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모두 내가 알던 얼굴이었다. 젊은 시절의 우리, 아이를 품에 안은 아내, 그리고 아직 풋풋한 도연이의 모습까지.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나는 벽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하나하나의 사진이 내 기억의 문을 두드렸다. 여보, 이거 봐. 당신 웃는 모습 그대로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진 앞에 멈춰섰다. 사진 속의 아내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젊고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은주가 내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이 남기신 사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녀가 작은 액자를 내밀었다. 액자 속엔 아내의 손글씨가 담긴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정수 씨에게 당신이 언제나 가족의 등불이었어요. 그 불빛이 꺼지지 않길 바라요. 나는 그 글씨를 보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내의 필체였다. 부드럽고 단정한 세월을 이겨낸 그 글씨체. 은주는 내 손에 그 액자를 쥐어줬다. 이게 어머님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나는 말없이 액자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그 순간 천천히 열리는 것 같았다. 은주야, 이걸 어떻게 해? 그날 귤을 들고 아버님 댁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서랍 안쪽에 낡은 봉투로 들어있더라고요. 아버님이 모르고 지나치셨나 봐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땐 모든 게 힘들었으니까. 눈앞이 흐려졌다. 사진 속의 젊은 내가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아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미소가 지금의 은주와 닮아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이 사진 전 제목 제가 지었어요. 제목? 기억의 불빛. 그녀의 말이 내 귀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기억의 불빛. 그 단어가 내 안에서 천천히 울렸다. 나는 낮게 웃었다. 그래. 그게 우리 얘기였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날 아버님이 주신 그 10,000원이 결국 저희 가족의 불빛이 됐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이 또 있을까? 그날 요양원 안에는 늙은 부부의 사진, 어린 아들의 웃음, 그리고 세월의 그림자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걸. 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사진이 있는 곳 옆에 오늘 가족 사진도 걸어둘게요. 그걸 여기에? 네. 어머님이 외롭지 않게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사진을 벽에 걸었다.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사진. 그 웃음이 벽 위에서 다시 빛났다. 도연이도 다가와 말했다. 아버지, 이제 어머니도 저희도 같이 있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내에게 속삭였다. 여보, 봤지? 우리 아들, 이제 다 컸어. 그리고 그 여인 참 고맙지 않아? 당신 닮았어. 그 눈빛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아내가 내 옆에 있는 듯했다. 어깨를 살짝 감싸주는 것 같았다. 은주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아내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오늘 이 사진 전 사실은 아버님을 위한 자리예요. 나를 위한? 네. 어머님이 남기신 마지막 문구, 그거 기억하시죠? 당신이 가족의 등불이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 말, 이제 제가 대신 전하고 싶었어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져나왔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은주야, 이 늙은이한테 너무 큰 선물을 줬구나.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이 제게 먼저 주셨어요. 그날 그 10,000원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랬지. 그 10,000원이 이렇게 오래 살아있을 줄 몰랐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인연이잖아요. 끝나지 않는 마음. 그날 요양원 창밖으로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사진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 빛 속에 젊은 날의 우리가 다시 웃고 있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게 마지막 선물이구나. 은주가 물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저도요,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의 햇살, 그녀의 눈빛, 그리고 사진 속의 웃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시간으로 녹아내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진 속의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가 미소 짓는 듯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됐어요, 당신. 이제 우리 가족 완성됐네요.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그래, 여보. 고마워.
이제 나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오래 머물렀다. 그 빛이 벽을 타고 천천히 흘러 내 손등 위로 내려앉았다. 그 온기가 오래 남았다.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자 가장 따뜻한 인연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사진 앞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아내의 사진 옆에 걸린 가족 사진은 이제 내 집의 가장 밝은 등불이 되었다. 햇살이 창문을 넘어 들어올 때면 그 빛이 꼭 아내의 손길 같았다. 마치 이제 됐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도연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건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시죠? 그 말에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한다. 그래, 괜찮다. 아주 좋아. 은주는 가끔 귤을 가져온다. 귤 향이 집안에 퍼지면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나는 웃으며 말한다. 이 냄새 참 오래가네. 그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한다. 그건 귤 냄새가 아니라 마음 냄새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마음의 냄새라. 그래, 그게 인연의 향기겠지.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 어느 날 은주가 말없이 액자를 정리하더니 내게 한 장을 건넸다. 아버님, 이건 어머님 사진 옆에 두세요. 작은 액자 속엔 우리 셋이 웃고 있었다. 나는 그걸 아내의 사진 옆에 나란히 두었다. 이제 그 사람도 이 사람도 모두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그래, 여보. 당신이 남겨준 인연 잘 지키고 있어. 그리고 말이야. 그날 내가 준 10,000원 결국 나한테 다시 돌아왔어.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창밖엔 봄이 오고 있었다. 새순이 피어나고 햇살이 더욱 부드러워졌다. 나는 그 햇살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귤향이 은은히 섞인 바람이었다. 그날의 햇살, 그날의 10,000원, 그리고 그날의 사람들.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어도 참 괜찮을 것 같았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하루에도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는 10,000원 한 장의 온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온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게 오늘 여러분의 작은 불빛이 될 겁니다.